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경제 언박싱은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습이 주제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는 최근 한국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시장 공략을 밝히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들의 격전지가 된 한국 상황,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교 교수님과 함께 들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격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상황이 급하게 돌아오고 있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격전지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미국이 격전지가 맞고. 그렇죠, 네. 물론. 근데 한국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 플랫폼들이 근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알리하고 테무가 이제 대표적인 네.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지금 앱 같은 경우 다운로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에 비해서 지금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고요. 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보시죠. 굉장히 많이 1년 사이에 저렇게 많이 2배 이상 늘었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해외 직구가 70% 작년에 급증을 했고요. 예. 물품도 한 8,800만 건. 그러니까 전체 비중이 한 68%. 우리가 직구하면 미국 직구지 중국 직구라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예. 이 속도가 저는 나름 예전 예견을 했지만 훨씬 더 빠르게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때문에 정부가 지금 매우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단순히 이게 소비자 측면을 넘어서 네. 우리 업계, 그러니까 산업계 유통 생태계를 이제 조금씩 판을 바꾸는 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의 해외 직구 전체 중에 중국 비중이 68% 그런 얘기죠.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작년 3분기만 해도 반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많이 늘었어요. 아까 그래프 보셨죠?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초저가에다가 1,000원짜리 물건까지도 무료로 배송해 준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죠? 네. 손해 감소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손해 감소하면서도 우리 시장을 중요하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겠죠.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리와 테무랑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원래 지금 알리가 특히 올해 지금 1,000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리가 그렇죠. 알리 이제 모회사인 알리바바가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 쇼핑 관련된 것들 부분들을 한 게 지금 올해가 1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런 이제 본사 창립 14주년 해가지고 특별 할인해가지고 계란 한 판에 1,000원. 그건 다 우리나라. 그건 우리나라 업체들이 예, 그렇습니다. 보내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알리는 좀 오래됐죠. 이제 네. 14년. 여러분 광군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쇼핑제죠. 그렇죠. 그건 이제 중국 내에서 시작해서 네. 글로벌로 된 거죠. 근데 이제 광군제가 14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알리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했던 1대1로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위주로 먼저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2019년도만 해도 알리 전체 알리익스프레스 구매자의 60%가 지금 말씀드렸던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그때는 우리가 알리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잘 유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알리의 전략이 1대1로 중국이 하고 있는 그 선을 따라서 같이 왜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 그 당시 때 2020년도만 해도요 러시아인의 5명 중에 1명은 알리를 썼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갔고 지금 이제 2단계로 지금 주변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로 가는데 한국 성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에 대한 볼륨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매출액도 있지만 이 영향력이 동남아에 미치는 크거든요. 그렇죠. 컨텐츠, K 컨텐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힘을 쏟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테무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리가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2020년에. 네네. 그다음 테무도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했는데 알리는 그래도 물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있기 때문에 근데 테무가 이건 100% 제가 볼 때는 손해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무는 보조금을 줍니다. 네. 테무는 보조금을 주는데 제품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패션 같은 건 20에서 25% 정도로서 이 플랫폼이 보조를 해줘. 그 모회사가 여러분 핀도더라고 네. 공동 구매하는 미국에서 상장돼 있는 예. 사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보조를 해주고요. 플랫폼이 입점업체들에게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싸게 팔아라.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제품을 이제 셀러들이 입점하고 싶으면 가격 경쟁을 시켜버립니다. 어떤 놈이 싼 거야? 그럼 들어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어쨌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테무는 적자를 감내하고 하고 있다. 왜 하느냐? 중국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전략 중에 하나죠. 일단은 경쟁업체를 무조건 죽이고 시작합니다. 따라오지 마. 그렇죠. 예. 일단 먹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슈퍼볼 광고 어마어마하게 때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때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무, 지금 미국은 알리보다는 테무, 쉰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마존은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존은 점점 좁혀가고 있는 것들. 그렇죠. 중국의 저가 플랫폼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제 전 세계를 슬슬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생태계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특히 취약계층, 이제 소상공인, 네. 국내 영세 플랫폼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일단은요, 이게 지금 판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지금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의 밑에 있는 플랫폼들은요, 네네. 이게 점점 지금 나타나거든요. 매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중국, 이 직구 플랫폼들이 조금씩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예, 잠시 앞에 드러나진 않겠죠.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정부가 막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건데, 근데 예. 이렇게 가면 왜냐하면 거기도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 이는 비즈니스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또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고 이 소상공인 부분들은 지금 일단은 뭐 직구 대행을 하시는 분 같은 분 일단은 잡이 없죠. 왜냐하면 직거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쿠팡이나 11번가에 물건을 파는 대부분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물건을 떼가지고 와서 자기의 그분들 마진을 소상공인도 떼와서 이제 거기다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죠. 예, 당연히 이제 없어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또 영세하게 만들었던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의 우리가 공산품 같은 경우가 쓸 자리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가 우리도 좀 물건을 더 싸게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의 셀러들 입점을 연결고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또 버려지게 되는 것들이죠. 네. 이 사람들은. 예. 그럼 이분들은 버려지게 되면 중국 플랫폼들이 우리가 말하는 알리나 테무들이 야 우리한테 와. 싸게. 예, 우리한테 와. 근데 알지? 오늘 맞춰야 돼. 그러니까요. 그럼 울먹해자면 그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적자가 남는 형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지금 정부가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이 우리 산업 생태계 유통의 판을 바꾸는 것에 조금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렇군요. 어쨌건 알리에서 이제 이런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느끼고 1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한다고 하는 거죠. 물류도 있고 1조 4천억 이제 했는데 물류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대상을 하고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센터 문제가 서비스 센터를 하고 AS도 하고 반품 처리하는 거 더 강화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 대응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도 만들겠다 뭐 있는데 말씀하신 때 핵심은 뭐냐면 직접 물류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만약 알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3자 물류가 아니라 CJ 대한통운이 아니라 직접 물류를 하면 이거는 이제 지금의 속도보다 더 빨라질 수가 더 있습니다.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알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속내는 이럴 겁니다. 알리판 로켓 배송을 하겠다. 쿠팡 되겠다. 예. 그러면 이 쿠팡의 지금 우리 핵심이 밤에 주면 바로 새벽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소비자들이 그게 락인 효과가 있거든요. 안 벗어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미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다가 만약에 알리바 버전에 지금 이제 로켓 배송이 가면 소비자들도 옮겨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 되면 이제 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이제 뭐 명실공 이제 국내에서 이제 쿠팡이 이제 이 물류의 1인데 이 자리를 이제 위협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쿠팡이 보니까 22년까지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한 24.5% 아주 압도적이었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이 중국 업체들이 노릴 수 있다. 이런 신호를 가능하겠네요. 단시간 내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가 한 번 소비의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리는 매우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리판 이 로켓 배송에 대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잡으려고 할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게끔. 그래서 뭐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화를 해서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저가의 제품들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셀러를 지금 한국은 제한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어 셀러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나 등등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지금 알리도 지금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틱톡 샵이
곧 이제 상륙을 한다라는 거죠. 틱톡샵. 예, 틱톡샵은 알리도 두려워하고 테무도 두려워하는 데입니다. 그래요. 예. 사용자들이 워낙 많아서. 예, 틱톡샵은 워낙 틱톡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를 지금 보고 있다는데 그런데 알리나 다른 것은 어쨌든 보고 결제 서비스 넘어가려면 이게 좀 단계를 가야 되는데 틱톡샵은 그냥 누르고 끝.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래서 흥미 커머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틱톡샵이 지금 모든 지금 이제 이게 풀필먼트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결제 뭐 지금 이제 배송. 그러니까 이 이해가 들어오면 지금 알리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또 다른 파장이 불러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소 제조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좀 이제 걱정을 많죠. 이게 두 가지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유통 생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 쿠팡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 반쿠팡 움직임이 있다. 이게 쿠팡에다가 이제 입점업체들이 이제 쿠팡이 수수료를 받는 건데 그렇죠. 이게 높다 보니까 에이 안 해. 그리고 알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나 보죠. 알리 쪽으로 이제 붙어가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어떤 지금의 프로모션 기회는 수수료도 안 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안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CJ 제일제당하고 지금 쿠팡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제 뭐 반쿠팡 노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CJ 제일제당이 먼저 깃발을 꽂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햇반 우리가 한국에 지금 계속 많이 팔리는 네. 뭐 비비고 뭐 만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만 쿠팡이 아니라 여기만 파니까 그럼 그대로 이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알리 입장에서는 락인 효과를 풀어야 된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뭐 적자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다 들어오면 다른 제품도 같이 낙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 대장이 들어오니까. 다리 들어오니까. 그래, 그러니까 따라 지금 들어오는 우리가 아는 식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면 여러 제품들 하물며 지방에 있는 중소 신선 제품까지 뭐 딸기부터 해서 뭐 아까 말씀 계란부터 해서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들어가니까 뭐 일단은 매출이 지금은 뭐 시작 단계는 괜찮지만 뭐 점점 마진 낮지만 어쨌든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뭐 따라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배송료도 문제인데 알리익스프레스는 기존 배송업체의 CJ에 대한 통원하고 재계약 안 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경쟁 입찰 붙여갖고 무조건 싸게 들어오는 업체하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부분 또 강조를 했던 게 지금 알리가 지금 이제 끝났는데 이걸 다시 연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속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 지금 물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리가 여기까지 왔던 건 CJ 대한통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쿠팡하고 싸기 위해서는 답은 3자, third party라고 하는 3자 물류에서는 답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체 물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도기를 급하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있었기 때문에 CJ 제일제동 들어온 거고. 그렇죠. 요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근데 속내는 매우 명확해. 제가 아까 강조해드렸던 부분들에서.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관건은 소비자들이 과연 이 알리나 테무의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존 업체들보다 만족도가 비슷하거나 싸면 이제 품질은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싸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이게 소비자 불만이 상당히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싼 게 맞습니다. 비지떡이다 이런 인식이 좀. 그렇죠.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일단은 워낙 구매량이 많다 보니까 불량도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100개, 1000개, 10,000개 하다 보니까 불만도 더 많아지고 짝퉁도 더 많아질 것이고 불량 제품도 더 많아,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이제 일단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나서서 해결을 하겠다. 범부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뭐 관세청, 공정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일단 근데 뭐 불만 건수가 작년에가 뭐 몇십 건인데 이번에 몇백 건 늘어났다. 건수가 늘어나. 맞아. 네, 네. 구매 건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나.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대신 또 계속 또 이렇게 구매량 수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또 알리가 아까 말씀 1조 4천억 중에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 지금 한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좋아질 것이고, 근데 이게 이 중국 내에서 있는 셀러들을 또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본사 차원에서 이제 이걸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 여기에 또 관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셀러, 그러니까 한 10만 개가 넘는 셀러들, 한 셀러당 보통 SKU가 한 6개, 8개 정도를 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부 다 이 지금 알리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이 플랫폼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제품에 지금 하고 있는 입고된 창고가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네. 중국 내에서도 이거 관리 부분에서도 조금은 이제 이런 사태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면 그 본사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내에서 지금 그 이커머스 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어떤 감시도 있고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계속 그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품, 가짜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드물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 업체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짜도 있을 수 있고 또 불량품도 많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검증되지 않은 유해 물질 같은 게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기준이 다르지만 또 중국의 법망을 피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의심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부 회의에서 나왔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의 대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해 물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요구 조건들을 알리 코리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지 등등의 부분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강하게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플랫폼 하는 부분에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뭐 중국 직구뿐만 아니라 그럼 중국 직구만 넣으면 또 안 되거든. 이게 형평성 그렇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는 대응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두 이야기했던 중장기적으로 이 영세 상공업자들, 우리의 유통 플랫폼들의 이런 이 지각 변동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틱톡 샵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역직구를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우리 그런 그렇죠, 기업들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런 중장기적인 지금 준비를 하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나친 뭐 국수주의라든가 국내 업체를 편향적으로 보호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이게 자유 경제 경쟁주의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을 방치한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손해라든가 아니면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안 된다면 이건 제어를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도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제 반독점부터 시작해서 뭐 FDA 뭐 이 식품위생관리법 다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제 견제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직구입니다. 예. 일반에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한 인증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르죠. 우리가 통관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같은 면세로 들어오는 부분들, 우리가 면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지금 150불인데 미국은 800불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산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800불로 열어놔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닫아야 된다. 그래서 800불 면세 기준을 지금 50불로 낮추자, 100불로 낮추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150불인데 이거를 이제 낮추는 것은 또 일단은 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 이걸 낮추면 또 미국에 들어온 직구도 또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직구 하시는 분들 영향을 받겠다. 그렇게 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직구는 일반 유통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FDA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왜?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역으로 우리가 역직구를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직구는 미국 소비자가 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어로 적혀 있는 바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잣들을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유통을 하면 다 인증을 받아야 되고 했는데 그 내가 쓰기 위해서 그냥 주문하는 거, 직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하는 건 다르게 봐야 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유해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 제한을 하고, 우리 국민의 뭐 건강과 그다음에 우리 생태계 부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또 맞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언박싱 격전지가 된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현황에 대해 박승찬 교수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